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교재는 471페이지죠. 471페이지 봅니다. 471페이지 펴놓으시고 종부세 과세 대상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 토지 있잖아요. 그 모든 토지가 대상인데 그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토지용 모습에 따라 생산 관련 토지, 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 나대지 잡종지, 또 사치성 재산 토지 이렇게 나눴죠. 자, 그랬을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예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 같은 이런 것들은 어느 유형의 토지로 구분했습니까? 어느 유형의 토지로?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유형의 토지로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래서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가셔야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로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짬뽕이니까 모아서 소유자별 역시 얘네들 같은 유형끼리 합산하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확장, 골프장용 토지는 뭐로요?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자, 그래서 토지, 모든 토지를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뭐하므로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이렇게 분리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개 유형에 따라서 뭐 상가 토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또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 나왔다 그럼 뭐 종합합산 대상 토지, 농지나 목장이나 뭐 임야, 예외적인 임야나 공장용지 나왔다 그러면 뭐요? 저율분리 대상 토지,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 나왔다 그러면 뭐 고율분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이번 순환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뭐 겸용주택이라든가 우리가 또 다가구주택 개념도 공부를 했는데, 다가구주택은 여러분 주택법상 공법에서 배우는데 이게 단독주택이잖아요. 뭐 3층 이하에 되고 어쩌고 다세대는 4층 이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럴 때 우리 뭐 세법에서는 다른 건 없고 다가구 주택을 우리 원래 단독주택이잖아요. 공법에서 주택법상. 근데 얘를 지방세에서는 뭘 판단할 때, 판단할 때 뭐로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공동주택에 준해서 판단해요. 그래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하여 구입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물론 주인 한 사람한테, 다가구주택은 이제 주인 한 사람한테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겠지만 뭘 판단할 때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겸용주택도 공부했는데 건물 한 개 동, 1동 건물이 1층 상가, 2층, 3층 주거 이런 식으로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된다. 그러면 판단할 때 주택이냐 상가냐 판단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그러니까 주거 부분만을 주택을 본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러면 틀리고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근데 1구요. 독립하여 구입된 1구 건물,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한 개층에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2호로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독립하여 구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2호 사용하는 애가 절반 면적, 50% 면적은 주거용 면적으로, 나머지 50%는 상가 면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102호는 도대체 주택이냐 상가냐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1구 건물라면 항상 뭘 기억하냐면 50%, 주거용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보다 전부 주택입니다. 이거는. 자, 50% 안 되면 주거부분만 주택이고, 1구 건물라면 50%. 나중에 이제 수없이 외우게 될 거예요. 이제 제가 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그냥 겸용주택,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겸용주택의 판정의 의미 이런 것들만 아시면 됩니다. 하여튼 1동 건물은 건물 한 개 동 겸용주택일 때는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보다 주거부분만 주택이고,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다. 이런 것들. 자, 한번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그러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입니까? 사실상 소유자입니까? 재산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예요. 납기개실 아니에요.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에 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게요,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수임을 신고 안 했어요. 자,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종중 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공부상 소유자,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종중 소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고? 종중이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유재산 있죠?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공유재산? 지분권자.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닙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이다. 누가 납세무자냐? 지분권자.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가 납세무자고요.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러면 누구다?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네, 지분이 균등한 것을 봐서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권자. 50%씩 지분권자. 하여튼 공유재산 나왔다. 누가 납세무자냐? 지분권자.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산세요. 주택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그럴 때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할 때 주택은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하는 과세표준금액의 주택 세율 중에서 세액 계산해. 그러면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무자 되느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 비율로 안 보내요? 시가 편익 비율로 안 보내요? 시가 편익 비율로 안 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합니다. 자, 여러분 주택이 이런 거라고 그랬죠? 주택이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 A라는 주택도 있고 B라는 주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이 A주택과 B주택가액을 과세표준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이 27회 때 30회 두 번 나왔는데 이거 합산해서 계산합니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그래서 각각 이렇게 주택별로 각각 세액을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근데 문제는 주택의 이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요거는 합산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합산하고. 근데 A주택과 B주택, 여러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계산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재산세 납세무자에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수탁자라고 했습니다. 수탁자. 요건 목소리가 크시네요. 좋습니다. 자, 복습을 계속 한번 해보면요. 재산세 요거 하다 그랬죠? 여러분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신탁법에서 신탁한 재산 누가 납세무자냐? 수탁자, 위탁자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어요.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누가 납세무자? 예? 누가 납세무자다? 공동 상속인, 각자. 이러면 틀려요. 상속인 아니고 상속 등기 안 됐으니까 누가 상속받을 포기할지 모르니까 누구다?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굽니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누구다?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이런 거.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조합과요. 앤드 연부매매계획 체결하고요. 앤드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다.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누굴 납세무자란다? 매수계약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재산세요.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 사용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그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니까 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그럼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누구다? 사용자. 그 다음에 재산세요. 또 우리가 납세무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공부했습니다. 뭐 채비지 보류지 같은 건 누가 납세무자다?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고 시공회사 아니고 사업시행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재산세 과세표는 재산가액인데 개인 소유, 지자체 장이 결정합니다. 지자체 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를 구별해야 하나요?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자청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인 소유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국가 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갖고 있을 때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빈 결정과 헷갈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 부동산에 한해서는 시가 순액이 바로 갚으면 게 아니라 여기다 뭘 곱하는데 반드시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입니다.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곱해요? 지금 현재 70% 공정 시장가액비를. 자, 주택은 몇 프로? 60%요.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뭐든 30회 시험에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는 시가 순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다. X입니다. 주택은 몇 프로예요? 60%입니다. 자, 맨날 우리 수업 시간에 토지 건축물 70, 주택은 60, 뭐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다? 60%다. 많이 했던 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또 선박과 항공기 경우 재산세 과세표는 과세기준 현재 뭐로 한다? 시가순액의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얘는 선박항공기는 바로 시가순액이 과세되는 거지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은 이번에 뭐 자세히 하지 않았는데 재산세는 누진세를 기본으로 하지만 비례세율도 적용됩니다.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합니까? 당연도, 해당 연도만 적용하지 다음 연도 뭐 3년간, 5년간 아니라 그랬죠?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 뭐 선박항공기 세율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자세한 거 하지 않았고요. 초과 누진세율이 뭔지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하나의 과표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나중에는 이제 세율 구조와 세율을 다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건데 이번 순환에서는 주택에 대한 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재산세에서 별장은 몇 프로입니까? 4%.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고급택 포함해서 0.1에서 0.4 아직은 몰라도 돼요. 나중에는 01, 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인데 다만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자 주택세율 정해야 아니면 주택별이에요.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정도. 그 다음에 별장, 고급을악장, 골프장은 재산세에서 몇 프로입니까? 4%.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고 고급택 4%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별장하고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몇 프로입니까? 5%.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높고 고급 선박 없을 때는 그 다음으로 이제 제일 높은 것은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4%가 최고 높습니다.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지방세는 좌우지간 물건 소재지죠.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 주택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재산세는 원칙 보통 징수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X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지. 여러분 집에 2020년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을 때 에이 이거 고지서 내가 계산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요.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기일 시 며칠 전까지 발부해야 돼? 고지서를 5일 전까지 발부해야 되고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딱 정해져 있는데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다? 정기분에 대한 납기 언제예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토지분은 언제입니까? 토지분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 9월 16일에서 9월 30일. 주택분 자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 절반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주택분은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하는데 다만 주택분 재산세 얼마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20만 원 이하일 때 주택분, 2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 안 되니까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에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이런 거. 다만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는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재산세. 수시부는 뭐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할 수 있고요. 재산세 여러분요. 재산세 소액 징수 면적이 적용되는데 고지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 취득세는 면세점 정도 됩니다.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는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세 개 세목은 소액징수면 적용되고
똑같아요, 내용이.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고. 등록면허세는 이런 면세점이나 소액징수 면적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오히려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서 등기등록 공짜로 안 해주죠. 수수료적 손괴주세다 보니까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요. 재산세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인데 특정 자원분이에요, 부동산분이에요? 특정 부동산분이 재산세 친구니까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납계 같을 때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재산세요. 자,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일시불납부 원칙에 의해서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를 골라라. 뭘 고르셔야 돼?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국세에서는 뭐 상속세가 물납, 분할납부 다 허용됩니다. 물납이요. 요건 30회 시험에 옳은 정답 시험에 나오는데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거 물납합니까? 부동산인데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거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해당자체 과세관할 경우에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요건. 분할납부 이제 개정될 예정이라고 그랬죠?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얼마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500이 했더니 250 바뀔 예정이죠?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런 거. 재산세 부가세요.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사람 이름으로 외우는데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이름. 어떤 이름? 재진이,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된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대표적인 국세 중 재산 보유세고 종합부동산세는 인세, 물세의 일주예요. 인세입니다. 그래서 합산과세하는데 자, 종부세 납세무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무자가 되는데 개인은 어떻게 한다? 개인별 합산이고 법인은 어떻게 한다? 법인별 합산이고 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이죠.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자, 종부세도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뭐 한다? 무관하게 과세되고 또 현황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자,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오늘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71페이지인데요. 471페이지 기초인문서 471페이지 02 과세대상입니다. 과세대상. 종부세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될 것이냐. 이게 시험에 한 4, 5년 뭐 계속 독립화 문제로 나오다가 또 안 나오다가 지금 최근에 지금 30회 시험 같으면 종합문제 속에서 정답 지문이 요 과세 대상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항상 종부세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먼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교재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요. 자, 먼저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열거가 되어 있냐. 과세 대상은 먼저요,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랑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이 주택에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별장이 있잖아요. 별장은 제외됩니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별장은 제외되는데 왜 그러냐? 이미 재산세에서 몇 프로요? 4% 고율로 과세합니다. 별장은. 그죠? 별장은 4% 고율로 이미 재산세에서 과세했는데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이미 4% 고율로 과세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별장 제외합니다. 근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고급주택은 요거는 포함합니다. 고급주택은 포함해요. 자, 여러분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합니까?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금은 고급주택, 일반주택과 똑같죠? 그러니까 고급주택에 주택분 종부세 되는 주택에 포함합니다.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과세하니까. 또 토지 있잖아요. 토지. 자,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다만 과세 범위가 다른데요. 토지 정의는 재산세랑 같아요.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해요. 근데 과세 범위가 다르는데 이 모든 토지를 재산세에서 우리 어떻게 나왔냐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 토지 이렇게 나눴잖아요. 세 개용으로. 그럴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부속 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든가 상가부속 토지 같은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이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분리대상 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요,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우리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 2005년도에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하게 도입한 세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요, 자,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는요 요만큼만 지세요. 왜 이렇게 그냥 대규모로 치지 말고 요만큼만 지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하게 도입했는데 얘는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지. 재산세에서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로 과세하는 토지들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공장용지요. 어느 기업에서요 대규모로 몇 조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안 돼요. 공장은 요만큼만 지으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장 같은 것도 과다보유욕제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고급 오락장이라든가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요,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 토지라고 해서 몇 프로 세율로 고율로 과세했었어요? 4%로요. 그러니까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분리대상 토지든 고율 분리대상 토지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거. 자, 그래서 대상인 것과 아닌 것 정리해 드렸는데 또 대상 아닌 것들만 따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 재산세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여기 보세요.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상가용 건축물이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떻든 간에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얘기했어요. 자, 종부세에서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별장이요. 좀 이따가 건축물 했고, 오늘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얘네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랑. 그 다음에 별장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분리과세 대상 토지 금방 설명드렸죠.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있죠.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합산에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전국의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킨다? 그러면 결국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란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대표적인 예가요.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교재에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임대주택은 여러분 국가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국가적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게 좋아요? 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게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배제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만 작년 2018년도 9.13 대책 나오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조정대상, 그러니까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합니다.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는 그때는 합산 대상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였잖아요. 작년 9.13 대책이. 그래서 다시요.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게 아니라 1세대가 주택을 갖고 있어요. 하나를. 그런데 자,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상관없고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임대주택이지만 종부세 합산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외도 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어떻게 한다? 배제한다. 그 다음에 기숙사 사원용 주택 같은 거.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과다보유 욕자면 안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집 지었는데 미분양돼서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이 보유하니까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또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것들은 종부세 합산에 포함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와 맞지 않으니까 종부세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 인 것과 아닌 것 쫙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 토지는요, 종부세 대상이냐 아니냐 고르는 문제에서 토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농지, 목장, 임야, 공장, 고급락장, 골프장 이렇게만 나오면, 아니면 별도 분리 종합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나오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재산세에서 배우는, 이번 과정에서 안 배웠어요. 재산세에서 토지 유형을 이제 구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토지 유형을 구분해가지고 이 토지가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 대상 토지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우리가 대비하게 될 거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원칙적인 이런 모습들과 이런 것들만 딱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471페이지 봅니다. 02번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밑줄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택법입니다.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다. 다만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밑줄입니다. 여기까지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 밑줄. 그리고 읽어볼게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4%로, 그렇기 때문에 밑줄입니다.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별장 제외고 고급택은 포함하고. 참고 합산배제 대상 주택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냐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1번, 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규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뭐 이런 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및 다가구임대주택 등 하여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배제시킵니다. 참고 봅니다.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 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한다는 거 이제. 그래서 물론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자, 계약금을 치르거나 그랬으면 그때는 그 제외로 예외로 해주고요. 자, 2번 봅니다.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의 사원용 주택이나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등록 문화주택은 종부세에 불과하는 취지,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거. 오늘은 달달 이걸 막 외우고 막 어떤 수강생들은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막 지금 기초과정 공부한 거 다 외워야 되나 그런데. 너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너무 이렇게 막 다 그냥 막 다 끌어놓고 막 외우려고 하고 막 그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까먹거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취지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해하면서 습을 용어를 익히면서 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구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지인이나 고객들이 여러분한테 뭘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72페이지입니다. 토지 보겠습니다. 종부세 대상 토지인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의 동그라미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종합의 동그라미요, 가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고, 자, 밑줄입니다. 또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의 분리 대상 토지와 고율의 분리 대상 토지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공장 용지는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니까 제외하고, 고율 분리 대상 토지,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으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밑줄이고 472페이지 03번 납세무자입니다. 종부세 납세무자는 이거는 뭐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는 건데 뭐 최근에 계속 연달아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납세무자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잖아요. 종부세는. 그러니까 이 납세무자 기준은 항상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오니까. 본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법령이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보유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래서 실질과세원 측상 당연히 종부세도
실질과세 적용하니까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택에 대한 납세무자 봅니다. 과세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의 밑줄입니다.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딱 6억 원이면 납세무자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집 한 채 가격이 6억이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개인별로 6억을 초과했든 6억은 어떻게 해야 돼? 초과해야 합니다. 밑줄이었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납세무자 본문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종합합산 대상인 경우 밑줄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밑줄 해당 토지 자 공시가격 합한 금액 5억 원 초과하는 자 밑줄이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기준 납세무자 기준 금액이 작아요. 얼마요? 5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도 합산 대상인 경우 밑줄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 밑줄이고 자 얘는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커요.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들어봅니다. 책을 보지 마시고요. 고개를 듭니다. 금방 지금 본지 2초, 3초, 4초, 5초 지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시고요. 책 보지 말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자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예? 이거 순서 바꾸니까 꼭 5억 나오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니까 얼마라고요? 단위가 커.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요? 5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택분 종합 별도 나왔잖아요. 책에서. 그랬다가 이렇게 읽은 다음에 꼭 매년 있잖아요. 순서를 바꿨어. 주택 물어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냐고 물어보면 꼭 5억이래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별도와 종합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 바꿔서 꼭 물어보는데 꼭 이렇게 속아 넘어가시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아 넘어가줘야지 제가 맨날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이것도 순서 바꿔가지고 물어보죠, 여러분들. 자 정확히 기억합니다. 다시요 보세요. 종부세 주택분 납세무자는 공시가합한금액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별도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상처를 말하셔야 되고 473페이지 04번의 과세 표준 및 세율인데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